지금 우리 교재에 기본 예제가 지금 실제 문제는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이 과세다 비과세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서 그걸 설정하는 게 문제인데, 여기는 좀 문제를 그런 형식으로 좀 안 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연말정산 하려고 그러면 월급을 줘둬야 되기 때문에 그 월급 주는 것만 위주로 한번 쭉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 뒤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급여 자리 입력을 볼 테니까, 우리 그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전제를 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수당 항목들을 보면 기본급, 자가운전, 연장 야간 근로, 상여금, 직책수당, 식대 월차수당 이렇게 있죠. 그리고 공제는 특이한 거 없어요. 우리 4대 보험에 관련된 것만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자, 얘네들을 쓰는데, 자, 먼저 수당 공제로 가서, 자, 글자가 원래 꼭 똑같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꼭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있을 필요도 없어요. 순서대로 꼭 되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입력이 편하게 하고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없는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힘들어서 저는 이제 순서를 좀 맞춰서 쓰는 편이에요. 그거는 제 스타일인 거지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자, 기본급이 있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죠. 그럼 이걸 두 번째로 만들 거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누르면 위치가 위로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보여주는 걸 그대로 보여주려면 자가운전이라고 치면 급여명세서에는 자가운전이라고 보일 거예요. 다음은 야간 근로수당도 얘가 연장 야간 근로, 다음 상여는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직책수당, 비과세 식대, 월차수당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죠. 꼭 순서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입력할 때 위아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는데 보이는 대로 쭉 써버리면 편하니까 저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은 전부 다 쓰는데 나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V라고 하라 그래요. 그러면 뭘 쓰고 안 쓰는지 계속 보니까 전 정신이 없어서 쓰는 것만 위쪽에 쫙 순서대로 모아놓고 밑에는 다 V라고 해버리는 방식으로 쓰고,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월정액은 신경 안 쓰는데 문제에서 어떠한 것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그걸 제외한 거는 전부 다 부정기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시험 우리 뒤에 문제 풀면서 보게 될 거니까. 자, 그리고 아래 공제 등록도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니까 건강보험이 위쪽에 있죠. 건강보험을 하고 국민연금하고 위치를 바꿔버릴게요. 얘들 위치 바꾼 게 입력할 때 나중에 걔는 헷갈려요. 그래서 문제 보기 입력하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위치 순서를 바꾼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누르면 방금 우리가 한 대로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을 거고, 자, 1월달만 입력하는 거예요. 다른 달 입력하지 마시고 1월달만 4명 거 우리 책 보고 쭉 월급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1월달만. 식대가
그럼 지금 하는 거는 시험하고 상관없고 우리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가볼게요. 1월달 입력 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 지급일자라고 있어요. 지급일자. 자 지급일자를 클릭하면 아래에 다중복사라고 있죠. 아래 다중복사. 자 이걸 클릭하시고 기속을 1월부터 12월 당월 지급 31일 딱 이렇게 만드시고 이건 우리 그냥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시험 때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런 기능이 있었더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셨죠? 그럼 복사 누르시면 예 그러면 12월 달까지 쭈루루 복사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다면 입력하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 매달 쓰고 있어.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방금 그 적혀 있는 날이 몇 개월이 빠졌던 게 4월, 7월, 12월 달에 상여를 줬어요. 상여금을 줬죠. 그래서 4월 달로 갈게요. 지금 우리 K랩 프로그램은 상여금을 안 쓰면 급여라고 적혀 있고 상여금을 쓰면 급상여라고 바뀌어요. 상여금만 쓰면 상여금이라고만 뜨고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교재 491페이지에 상여금 200만원 줬죠. 그죠? 그리고 건강보험이 98,800원 국민연금이 148,500원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장종민도 상여금 180만원 85,650원 128,700원 남춘길 160만원 81,460원 122,2,400원 찰스는 상여금 140만원 건강보험은 없다. 하셨나요? 네 명 다 하셨죠? 똑같이 7월 12월 써도 되고 아니면 이번에 지급일자를 또 클릭을 해서 지급일자 클릭하면 4월 달에 있죠? 얘를 이번에 그냥 복사를 해서 얘를 7월 31일 지금 4월 달에 커서 놓고 올린 상태에서 기속 7월 지급일자 7월 31일이라고 썼어요. 자, 지금 여기 지급일자 메뉴에 들어온 거는 까먹으셔도 돼요. 우리 시험용 내용 아니에요. 복사해서 얘라고 하고 기존 거 삭제 후 복사하겠다 라고 하면 7월 달에 얘 들어왔죠. 또 7월 달에 커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복사해서 12월 31일 자, 기존 거 지우고 복사되게 하면 4월
7월, 12월만 상여금이 들어간 금액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작업이었어요. 이제 도움이 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교재 515페이지로 갑시다. 515페이지. (515페이지) 컴퓨터 회사는 278번 515페이지 278번 대원전자. 하셨죠? 그럼 저하고는 아직 원천인수 유행상 신고서 안 봤는데, 자, 이 문제 보면 원천인수 유행상 신고서가 나와요. 같이 보면서 보면 되니까. 자, 1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무직 이종석 사원에 대해 수당공제 등록 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를 입력하며 급여 자료에 해당 없는 수당은 부로 표시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일단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1월 급여 명세가 있는데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이고, 그리고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전월 미환급세액은 15,000원이다.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고 이종석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한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내용이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전부 다 부라고 하라 그랬고, 공지에는 특이한 점이 없네요.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공제로 가고, 급여 자료 입력에서 수당공제에 가서, 자, 우리가 쓸 거는 기본급하고, 얘네들은 안 쓸 거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만 남겨놓고 전부 다 부. 둘 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했으니까 비과세 이대로 쓰면 되겠죠. 지금 이 둘만 빼고 나머지는 사용 여부를 부라고 제가 체크를 한 거예요. 자, 다 하셨으면 확인 누르고, 자, 귀속 1월달 일한 걸 지급일은 말일이라 그랬으니까 1월 31일. 자, 아니요라고 하고, 자, 이종석 씨 월급 200만원, 12만원, 20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도 자동 나오더라도 문제하고 항상 확인을 해서, 문제가 메인이니까 자동으로 나온 산출값이 틀리면 문제대로 수정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한 값이 나와야 되겠죠. 자, 다 되셨죠? 그럼 일단 급여 자료 입력은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자,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 있죠? 자,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 클릭해서
자, 귀속기간이 귀속월이에요. 그럼 1월달 월급이었죠. 그러면 1월부터 1월. 지급은 1월 31일 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1월. 자, 그러면 근로소득자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총 이 금액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칙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국세 서식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걸로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소득세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죠? 그럼 전월미환급세액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소득세 이 금액을 다음 달 10일 날 지급일로부터 다음 달 10일 날 낼 건데 전월미환급세액이 있었나 봐요. 자, 위치 눈에 기억해 두세요. 전월미환급세액은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럼 15,000원이다 라고 쓰면 15,000원 빼고 이번 납부할 거는 5,17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환급액이 나올 수도 있겠죠. 퇴사자가 있으면 환급액이 나와요. 연말정산하거나 그러면. 그럴 때는 환급을 신청 안 하면 이렇게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고 환급 신청한다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오른쪽은 올해 이제 마이너스가 떴을 때에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돌려받을 거 있을 때 환급 신청한다면 이게 쓰는 거고, 근데 환급 신청 안 하면 그 다음 연도 이렇게 그 다음 달에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얘를 직접 작성하라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쉽다고 그냥 하면 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럼 이 위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자, 우리 TAT 읽으면 장난 한 번씩 치니까 여기는 국세서식이라서 지방소득세 포함 적혀 있으면 지방소득세 빼고 써야 돼요. 여기는 국세서식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국세만 들어온다. 소득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방소득세도 10%니까 나누기 1점이라거나 계산기에 텍스 마이너스 누르면 되는 것을 공급가액 만드는 것처럼 빼버리면 되겠죠. 자, 얘는 창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돼요. 이 저장 버튼이 여기 안 보이고 창 닫으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예, 이렇게 하면 이 문제 끝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이렇게 원칙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시키면 좀 문제가 좀 수월하게 등장을 해요. 자, 또 다음 회차로 바로 넘어갈게요. 525페이지. 525페이지. 회사는 279번. 주식회사 국보. 자, 525페이지 문제 볼게요. 현재 대표이사 박지성의 급여는 매월 기본급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당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을 검토 후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의 급여 체계를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아래 제시된 급여 체계로 구분하여 대표이사의 순환 등록과 1월분 급여 자료 사항을 반영하라. 말일 지급하네요. 단 관련 수당 등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고 공제 항목은 입력하지 않으며 수당 등록에 해당 없는 것은 불허한다. 그럼 이번에 비과세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걸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말고는 언급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식대는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육아수당 비과세, 연구보조비 비과세. 얘네들은 비과세 항목들이 있는 건데 별도 언급이 없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했으니까 얘네들은 비과세로 만들어주고 직계수당만 비과세가 조건이 없는 거네요.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먼저 수당 공제로 가고, 사실 급여 자료 입력은 수당 공제 문제예요. 그럼 기본급에 직책수당이 있고 식대도 있고,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있고, 육아수당하고 연구보조비는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2번 비과세 F2번 눌러서 육아수당 그대로 글자 쓰니까 이대로 쓰고, 다음 비과세 연구보조비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보조비 이렇게 2개 만들어서 놓고, 그럼 얘네들은 안 쓰는 거네요. 상여는 쓰고 있나 보네. 그럼 상여 빼고 나머지는 부로. 사용하지 않는 건 부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누르고, 자, 급여는 이번에도 1월달 급여고 1월 말이 아니요, 박지성의 급여. 나머지는 다 무시하니까 이것만 입력하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왼쪽 여기만 쓰면 돼요. 이 문제는 여기만 하라 그랬으니까. 자, 다음 534페이지로 갑시다. 534페이지, 회사는 280번 서백산업. 다음 회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534페이지 1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개발 2팀 홍수영 팀장의 수당 등록 및 10월분 급여 자료 입력한 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번에 급여 자료 입력하고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까지. 자, 급여 지급일은 10월 31일이네요. 자, 아래 수당 등록 시 불러오는 항목은 그대로 두되 급여 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시오. 당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식사 제공과 함께 매월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식사 제공하면서 식대를 지급하고 있죠. 그러면 식대는 과세가 되네요. 다음, 당사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자,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지급한다면 이건 과세인 거예요. 근데 실비 변상조라는 건 그냥
실비 대신 이제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건 비과세가 되는 거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관련하여 전월미환급세액은 54,000원으로 가정한다. 이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좌측 아래 12번 칸에 써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 식대는 과세고 자가운전 보조금만 비과세네요. 자, 일단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서 순환공제 클릭하고, 자, 기본 급여가 있고 상여, 직책수당. 자, 식대가 비과세인데 이걸 과세로 못 바꾼다라고 했죠. 기본 지원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과세로 식대를 만들어주고,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쓰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사용 안 하는 거니까 부라고 하면 총, 우리 직책수당은 쓰는 건데 부라고 되어 있네. 얘라고 하면 우리 총 급여 포함해서 5개죠, 항목이. 그래서 여기까지 5개만 정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거죠. 다섯 개 만드셨죠? 자, 그럼 이제 급여 10월달 급여를 10월 31일 날 홍수영 과장 거 팀장 거네요. 350, 30, 10만원, 20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서 공제금액 합계 일치하고 지급총액 일치하면 정확하게 입력한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창 닫고, 그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10월달 귀속이 10월달에 지급했죠. 그럼 지급총액, 소득세, 당연히는 과세만 들어온 거, 비과세가 안 들어와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세금 이만큼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는 위안급세액이 54,000원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써주면, 이제 여기 써주고 나서 창 닫으시면서 저장하면 이것도 끝이죠. 자, 다음 이제 556페이지로 갑시다. 이 다음 회차는 이 앞에 부양가정명세 했던 회차고, 556페이지 회사는 282 한령산업, 556페이지 회사는 282번,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회계부 사원 서주원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12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수당 등록 시 월정액은 체크하지 말고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불어 체크할 것. 자, 그럼 급여 항목하고 공제 항목이 있는데 일단 공제 항목도 가불금도 있고 그렇네요. 자, 초과 자료에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 제공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식대는 비과세란 이야기죠. 별도의 식사 제공 안 한다 그랬으니까. 서주원은 만 6세 자녀가 있으며 회사 정책상 자녀 1인당 2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그럼 비과세죠. 현재 서주원의 배우자는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비과세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비과세 받는 거는 세금 부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비과세 그대로 적용받으면 되고, 서주원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함에 따른 실제 여비를 받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 실제 여비를 받고 있죠. 그런데 또 돈을 지급받으니까 얘는 과세가 되겠죠. 실제 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과세가 될 거고, 서주원은 사설어학원에서 외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거는 그냥 과세인 거고, 서주원은 12월 초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가불금을 지급받았으며 회사 정책상 가불금은 그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럼 공제 항목에 가불금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 공제로 가고, 자, 순서대로 쓰면 기본 급여가 있고 식대는 비과세인 거예요. 야간 근로수당은 그냥 비과세 이것 그대로 쓰면 되고, 육아수당은 비과세니까 육아수당 비과세 만들어주고,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였으니까 과세로 자가운전 보조금 만들어주고, 교육지원금은 과세니까 과세 교육지원금을 만들어주고, 그 외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불허하라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불허하고. 그럼 일단 수당은 총 6개는 전부 다 입력했고, 사실 제가 순서 맞추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쓴 거 안 쓴 거 띄엄띄엄 써놓으면 헷갈려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써놓고 아래쪽 전부 다 부해버리는 게 편해서 저는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제 항목에 아래 가불금이라고 쓰고, 가불금 같은 경우는 공제 소득 유형을 기타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F2번 눌러서 기타. 이렇게 만드셨죠? 여기까지. 식대, 야간 근로수당, 유아수당은 비과세 있도록, 자가운전 보조금, 교육지원금은 과세로, 그리고 가불금 기타로 해서 공제 만들어주고. 자, 그럼 이제 얘만 작성하면 끝난 거죠. 이제
급여 12월 달 급여로 가서 그거 쭉 써주기만 하면 끝나죠. 자, 그럼 기속은 12월, 지급은 12월 31일. 서주원씨 200만원, 18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22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가불금 100만원. 소득세 틀리네요. 49,800원, 4,980원. 되셨죠? 이번 문제는 이렇게만 하면 끝이네요. 자, 다음 565페이지. 회사는 28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원산업의 생산직 근로자인 정희석의 5일분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전월 미환급세액 15만원이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불호 체크하기로 한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정희석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한다. 지금 미환급세액이 15만원인데 이번에 17,000이나 남는 거 환급 신청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대로 다음 달 넘긴다는 이야기고. 자, 식대는 당 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그럼 과세란 이야기죠. 다음 2번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당사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비과세란 이야기고, 야간 근로수당은 올해 들어 5월부터 업무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근무수당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일단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원 등록에서 한번 체크는 해봐야겠네요. 자, 사규에 따라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 이게 비과세인가요? 아니죠.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준다고 적혀있는 게 비과세지, 그냥 자녀 교육보조금 이런 건 비과세 이야기 들은 적 없죠? 과세예요. 자, 그럼 먼저 급여자를 입력 보기 전에 사원 등록 가서 정희석 씨의 생산직하고 연장근로 비과세 체크되어 있네요. 연장근로 비과세는 여기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죠. 사원 등록에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급여자료 입력에 수당 공제로 가고, 자, 식대는 과세를 써야 되죠. 현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식대는 과세를 쓰고,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를 쓰면 되고, 다음 야간 근로수당은 이 비과세 그대로 쓰면 되고, 다음 과세에 교육보조금
그럼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불하고 체크하고. 총급이 항목은 5개니까 5개 입력되어 있죠. 공제는 특이사항 없어요. 되셨나요? 자, 그럼 확인하고 이제 5월분 급여 매월 말이 5월 31일 날 정의섭 씨 급여를 쓰고, 입력되셨으면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5월 귀속 급여를 5월 말일날 지급했으니까 5월부터 5월 전월 미환급세 15만원이다. 지금 환급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게 지금 이번에 납부할 세금이 없죠. 이 금액 다음으로 또 넘긴다는 건데 나온 적은 없는데 세무이금은 등장한 적 있어요. 환급 신청한다면 여기다가 이 금액 써주면 돼요. 환급 신청한다 그러면 이 금액을 여기에 써주면 돼요. 별거 아니죠. 지금 안 한다고 했으니까 비워놓은 거고. 그죠? 그럼 얘도 창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끝. 계속 하니까 느낌 오죠? 이 문제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동공제 문제라고 해요. 수동공제만 잘 하시면 되니까.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계속 더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